11월 18일 수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권력 박근혜 대통령, 그의 또만이 최순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 권력, 정치를 지배하기도 하는 삼성의 이재용, 이 두 사람을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비판을 하느냐? 보수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와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룰,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리인,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로 지배하는 이 시스템에서 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을 해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법만큼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돈, 주식을 더 가지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되죠. 상속을 하고 싶거나 정려를 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세나 정려세를. 그러지 않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통으로 자기가 주주에 의해서 경영을 위탁받은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 기업의 전 재산을 소유한 듯 착각하면서 자신의 소유 지분을 높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자기 돈의 주식을 더 사는데 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럼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전들 세상을 둥글게 사는 법을 모르고 전들 빌붙어서 살고 아부하는 줄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정치를 해봤고 공무원도 해봤고 사회운동도 해봤고 공기업에도 있어봤고 개인기업도 해봤고 할 거는 다 해봤습니다. 학교에도 가봤고 금융회사에도 있어봤고. 그러면 저쯤 되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두 강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항상 강자의 빌붙기는 쉬워도 맞서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자초해야 됩니다. 저는 한참 그래도 이 정치에 진입을 해서 뺏지는 못 따랐지만은 잘 나갈 때 당시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 그때 후보였죠. 대선 후보와 2002년에 맞섰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뭘 좀 이렇게 뜻도 펴고 싶고 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제일 나끈히 해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1년 반쯤 앞뒤 안 가리고 편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때부터 3인방 지라시 때부터 성완종 때부터 점점 아니어서 저는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병우 최순실 사태에 와서는 이것은 용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런데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에게 정말로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재계의 거물인 이재용 회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검에 나가면서 또 법원에 가면서 두 차례 카메라 포토존에 섰는데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 싶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본인은 무고한데 대통령이 돈을 달라 해서 줬을 뿐이다. 강요에 의해서. 자, 강요에 의해서 이재용 회장이 준 돈은 이재용 회장의 개인 돈입니까? 기업 돈입니까? 이재용 회장 말을 100% 인정하고 제가 물어봅시다. 이재용 회장의 사적인 돈을 대통령이 내라고 해서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돈을 빼서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줬을 건데 그러면 기업은 그 돈을 뭘로 취급을 했습니까? 누가 강요하면 그렇게 돈을 막 주는 데가 삼성입니까? 그러면 기업이 그런 강요에 의해서 마치 재단에 기부한 듯 기업에 어떤 사회사업을 한 듯 돈을 내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이 배임이 되지 않습니까? 배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기업 총수 명단에 삼성의 이 합병에 대한 지원 이런 글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국민 앞에 우기고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까? 처벌을 떠나서요. 평소에 세계 1위 기업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이런 일만 생기면 벌어지는 이 지저분함은 그게 세계 1위 기업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특검이 이재용에게 청구한 영장이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한 분이 많을 겁니다. 참 이재용에게 제시된 업무는요.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청탁. 그 어떻게 청탁합니까? 그러는 데는 국민연금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니까 도와주고 정부의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정부 허락받아야 합병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합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허락이나 동의 이런 부분은 또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430억에 이르는 자금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대통령이 복지부를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산하기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고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그림입니다. 또 이재용은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 주는 돈이 횡령이라는 거죠. 논란이 일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름은 조금은 부적절하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는 관계다. 즉 공동체라는 부분은 법적 개념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사실상으로 경제적인 이해가 일치한다. 최순실한테 주면 박 대통령이 덕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한 관계라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은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요. 덴마크 국왕에게 KD 코퍼레이션 최순실 딸내미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에서 그 민원을 넣은 정황이 나왔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러 온 덩서평의 셋째 딸 덩룽한테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
김영재 원장 성형수술을 끼워 넣었다. 덕능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자료를 넣어서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일정에 김영재 성형시술 패키지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안에서만 세지 바깥에 가서 쪽박을 그렇게 또 깨서 세게 만듭니다. 이게 국격입니까? 오늘 정호성은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차 재판에서 차기한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했지만은 이날 정호성 변호인 측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인 자꾸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그 박 대통령의 부하들, 변호인들 또는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상당히 꼬리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발언에서 부인하는 발언, 즉 권력을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새벽에 이하여대 김경숙 학장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유철균 필명 이인하도 이미 구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궁곤 입학처장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최경희 전 총장이 출두했는데 아마 이 여자도 구속될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사람들 전부 그때 청문회를 보면서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요 저런 류의 인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힘을 주고 사는지 모릅니다.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의 총장 학장이다. 자신의 이 커뮤니티나 자기가 만나는 소사이티나 교제 범위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도 다 연결되고 권력 실세하고도 연결됐다. 그래서 총장을 했다가 또 보고 장관으로 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고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에 소속된 인간들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교수나 총장이 월급이 많아 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훨씬 초월하는 수준의 골프 치고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고 초상류층의 삶을 또 누립니다. 이런 류의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의 끈이고 그 다음에 돈이고 출세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사학의 아카데미점인이 그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나 교양이나 정의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눈꽃만큼도 그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이재용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 광고 끊어질까봐 겁이 나서 난립니다. 제가 요즘 밤 방송국만 나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언론인,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명문 대학의 지도부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수석 장관 새벽에 조윤선 조사받고 나오다가 기자들이 뭐 물으니까 당황해서 차에 머리 부딪히는 장면 보셨죠? 자, 왜 이렇게들 삽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수준이 이 모양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임선희, 최태민이 마누라가 최태민이 살았을 때 1990년 6월 5일 꼭덕방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집을 계약을 했다. 현금으로 자기 압수표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장충동 주택을 팔아서 이 집으로 왔다 했는데 임선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자기 압수표로 한 장짜리로 해서 3장으로 깔끔하게 끝냈다. 90년에 10억 5천만 원이면 최근 돈으로 40억, 50억쯤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집의 공시지가는 25억 3천만 원이고요. 단독주택이죠. 2층짜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뒤쪽에 삼성초등학교 앞이죠. 자, 그런데 현재 아마 시세는 한 50억 갈 겁니다. 이런 집을 최태민이 부인이 사서 계약을 해줬습니다. 당사자는 그냥 이름만 명의로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계약하는 얘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매번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을 뽑는다 생각하지만 매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을 대통령에 뽑았는지 그건 오른쪽을 뽑아도 왼쪽을 뽑아도 똑같았습니다. 정치인, 대통령 후보, 학계, 언론계, 사회 지도층이 몽땅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나라에서요. 어떻게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공정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국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외국에 수반에게 민원 넣고 중국에서 VIP 오면 거기에 민원 넣고 정말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의혹이라고 또 주장하고 가고 싶습니까? 참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 썩은 환부를 제가 이 진짜 술 취해서 남 토해놓은 거 남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심정으로 요즘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정말로요 우리 각성이 필요하고요 분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언제 정리할 만한 그런 용기를 국민들이 함께 모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